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이번 달에는 6등급 저위험 상품 리뷰를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등급 리뷰를 할 거예요. 영상 순서는 늘 그렇듯이 경제 상황 리뷰하고 금융상품들 보고 이 순서로 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수익률 리스트는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2초 동안 멈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습니다. 확인하셨죠? 예금 금리랑 비교했을 때 예금 금리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추이가 계속 내려와가지고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 다음엔 경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2.75%로 낮아져 있는 상태예요. 예전에 이제 한 3.5%였다가 지금 2.75까지 천천히 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금리 인하는 동결되지 않을까, 코로나 때처럼 쭉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떨어뜨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금리 인하 그냥 팍팍 하고 경제 막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좋을 텐데, 주식시장도 좋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일단 한국은행에서 걱정을 하는 거는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더 할 유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도 내 가계부에서 대출 이자가 100만 원 나가던 게 50만 원 나간다 하면 나머지 50만 원을 어딘가 이제 소비를 하거나 어딘가 투자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겠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목표가 물가 상승률 2% 수준으로 맞추는 걸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높아질 요인이 있으니까 천천히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높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 때 막 돈을 엄청 많이 풀었어요. 금리도 많이 떨어뜨려 줬었고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고 물가 상승률이 높다가 여파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60원대 7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교과서적으로는 수출이 잘 되고 수입 물가가 올라요. 수출이 잘 되는 대신에 수입해오는 것들은 물가가 올라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마트에서 쇼핑을 할 때 외국산 뭐 과일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수입을 해오니까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수입해올 때 물건 가격이 높아졌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에서 잘 따지겠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뭐 부동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마트 그런 소비하는 개인들이 진짜 소비하는 물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따져서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거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야겠다, 일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탄핵이 어떻게 되는지도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중요하겠죠. 근데 이건 뭐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보다는 달러를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 같아요. 저울이 있다고 치면은 달러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막 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화를 보유하는 것보다 달러를 보유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는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뭐 탄핵도 어떻게 되든지 뭐 조기 대선을 하든지 이제 선택이 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새로 뭐 대통령이 오거나 하여튼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댓글 달면은 다 그냥 없애버릴 거니까 그런 얘기는 다른 곳에 가서 해주세요. 이 제 생각 얘기 3가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촬영하는 시점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관세를 또 매겼어요. 25% 정도 매기겠다,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보면은 진짜 1% 밑으로 전망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률이 한 1, 2년 전만 해도 한 2% 정도 성장할 거다, 이제는 1% 밑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저성장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도 매겼어요. 지금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수입 물가 추이도 원달러 환율 얘기했던 것처럼 한 5개월 동안은 좀 이제 계속 높았어요. 계속 높아지는 추세였다가 최근에 조금 낮아졌거든요, 3월 달에. 근데 만약에 관세가 매겨지면은 물가가 또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이 금융권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좀 천천히 낮아질 것 같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럼 기준금리 말고 실제 당장 움직이는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국고채 3년물도 장기적으로 계속 좀 쭉 떨어졌는데 최근에 한 뭐 한 달 정도 사이에는 좀 하향 안정화돼 있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뭐 전망 같은 거 뭐 SBS에 나온 전망 보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이 0.9%고 환율은 1,500원이고 코스피는 2,200원 정도가 될 것 같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6등급 채권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거의 예금이랑 유사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한쪽 편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좀 유지시키려고 하는 요인들은 환율이 높고 수입 물가가 높을 것 같고 관세가 매겨지면서 좀 이제 경제가 또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요인 때문에 물가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급하게 낮출 수 없으니까 요건 이제 금리가 유지될 요인이고, 대신에 경제가 안 좋아진다, 뭐 관세가 매겨지고 우리나라한테 뭐 위기가 오고 이렇게 찾아오면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내수라도 활성화 시켜야 되니까.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셨나요? 이거를 왜 얘기 드리냐면, 그냥 이거 투자한 다음에 왜 지금 수익률이 떨어졌나요?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지금 6등급 상품들 얘기할 때는 기준금리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면은 수익률이 안 좋아질 거예요. 예금금리 떨어지듯이. 거의 유사하게. 그럼 이제 여기까지 경제상황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도 비슷한 경제상황이 또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또 반복될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보수 정권 들어올 때, 진보 정권 들어올 때 이 기조들도 다 달라지고 하니까 지금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좀 배워두고, 이때는 금리가 어땠고 시장 금리가 어때가지고 예금 금리가 어땠고 이런 6등급 상품들 투자했을 때 어땠다, 이런 것들을 경험, 그러니까 학습해두면은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어요. 100% 장담합니다. 저는 이제 투자한 지 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 트럼프 1기 때도 비슷했어요. 뭐 관세 매긴다 어쩐다 하면서 금리도 조금 올라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써먹게 될 거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매달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상품 얘기로 넘어가야죠. 일단 1금융권 예금 기준으로 지금 최고 금리는 3.25%예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첫 거래를 한다거나 뭐 급여 이체를 해야 된다거나 카드 실적이 얼마 나와야 된다거나 공과금 이체를 해야 된다거나 아주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예금 금리는 한 2.6%가 최고치인 것 같아요. 이런 조건들 충족 안 한다고 했을 때. 근데 물론 여기서 뭐 새마을금고 하면 된다, 뭐 농협하면 된다, 어디 하면 된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저축은행이나 이런 이제 이금융권에 있는 그런 은행들에서 가입을 하시면은 좀 불안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지금 홈플러스 사건도 있고 뭐 애경그룹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뭐 매각한다 이런 때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런 저축은행이나 이렇게 돈을 굴리는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좀 리스크가 또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전가되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 돈 언제 찾을지 몰라, 이게 막 불안해야 되고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TMI로 얘기했어요. 여튼 이제 기준을 둘 거는 한 기본 2.65%에 이것저것 막 첫거래 실적이나 이런 거 합쳐가지고 하면은 3.2% 정도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6등급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첫 번째 얘기 드릴 건 CMA 발행어음이에요. CMA 같은 경우는 뭐 토스에서 가끔 특판을 하잖아요. 지금 뭐 특판 나온 거 200만 원 이하에는 뭐 6% 정도 주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착순으로. 사실 실질적으로 200만 원을 잠깐 맡겨가지고 6%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이자는 아주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막 처음 CMA 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경험 삼아서. 이게 첫 번째였고, 나머지 뭐 CMA, RP형, 발행어음형 비교해보면은 아무래도 발행어음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고 지금 최고는 발행어음 3.2% 정도가 최고치인 수준이에요. 지난번 이제 리뷰할 때도 얘기했고 카페에 공지 드렸듯이 CMA가 기준금리 낮아지는 것 따라서 쭉 낮아져 와 있어요. 그래서 CMA가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여러분이 뭐 투자하다가 잠깐 맡겨두거나 이런 거는 괜찮지만, 그러니까 한 3개월 전에 돈을 묶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그런 시기는 지금 지났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만기가 없는 ETF 상품들이에요. 금리 ETF, MMF, 단기 채권 ETF가 전부 이제 지금 확인을 해보면 1년 동안 수익률이 한 3.4에서 3.6%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늘 얘기 드리지만 과거 수익률이지 앞으로 수익률도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품들은 예금처럼 딱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따라서 이 상품들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할 거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경제 상황을 보고 지금은 물가가 계속 높아져가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좀 높은 추세로 유지될 것 같다 하면은 1년 수익률을 참고하셔도 괜찮을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계속 낮출 수밖에 없다 하면은 이 수익률도 같이 떨어질 거예요. 3%, 3.4% 이게 아니라 1년 뒤에 뭐 2.5%로 돼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투자하는 시점마다 좀 달라질 거예요. 수익률이 만기가 딱 있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교를 좀 해놨는데 뭐 당연히 이제 금리 ETF나 MMF 같은 경우는 예금이랑 큰 차이가 없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돈 맡기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낮아요. 근데 단기 채권 ETF들 지금 이제 비교해 본 거 보면은 조금 더 수익률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뭐 국채랑 뭐 회사채가 조금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뭐 국고채 투자할 때도 뭐 7일짜리나 30일짜리, 뭐 365일짜리, 1년짜리 이런 상품들보다는 조금 더 긴 거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맡겨두기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리뷰할 거는 제가 예전에도 개인 투자자용 국채가 나왔다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10년물이랑 20년물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뭐 피드백을 들었겠죠? 정부에서도 이게 무슨 10년물, 20년물을 어떻게 투자하냐라는 피드백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좀 안 팔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팔릴 때는 진짜 메리트가 떨어져가지고 소개를 안 했었는데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용 국채가 5년 만기가 나왔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3.2%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1억에서 2억으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금리가 쭉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상품에 돈을 묶어놔도 나쁘지 않겠죠. 뭐 비과세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약간 특수한 상황에는 개인 투자자용 국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청약하는 일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미래 에셋에서 확인하시고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생긴다 하면은 제가 따로 영상에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저라면 아니면 뭐 동생이나 여기 있는 PD님이나 직원들이 이거 해볼까요? 라고 하면은 국채는 뭐 약간 뭐 추천 막 엄청 권장하고 싶진 않고 그냥 이제 금리 ETF나 단기 채권 ETF나 MMF나 이런 상품들에 한번 돈 넣어보고 빨리 넣어보고 빨리 빼보고 이런 걸 해보라고 권장할 것 같아요.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상황 리뷰했고 상품들 한번 리뷰했고 개인 투자자용 국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몇만 명씩 보는데 댓글을 달리는 걸 보면은 잘 알겠는데 할 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카페에서 저위험 챌린지라 그래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 라이브로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와서 신청해보세요. 진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나 그냥 누워서 유튜브만 본다, 내가 그냥 보기만 하고 하질 않는다, 해보질 않는다, 연습 안 해본다, 잔소리만 지금 매달 듣고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챌린지니까 한번 해보시면은 재미있으실 거예요. 짧기도 하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익률 좀 더 나오는 5등급 상품들로 넘어가 볼게요.